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그 전압 강화식 있죠.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건데요. 전압 강화 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화식 그러면 지금 뭐 식만 바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식보다는 이런 그 등가회로가 먼저 좀 떠올라야 됩니다. 등가회로. 그래서 등가회로를 먼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ES 송전단 전압이고요. ER 수전단 전압입니다. 수전단의 단자, 송전단의 단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전단 우리가 부하 측에 대한 부하는 지상부하로 지금 정의를 일단 했고요. 지상부하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로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송전단과 수전단에 대한 그 임피던스, 뭐 이 임피던스에는 송전솔로, 변압기 등등등 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등가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X로 놓고요. 이때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흘러가는 이 전류는 IR, 뭐 결국에는 IR이 부하 전류가 되는 거죠. 부하 전류가 되는데 이 부하 전류일 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우리가 송전단에 대한 전압 강화 식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대로 좀 써본다면 델타 E는 ES-ER에 ES-ER이고요.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의 형태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걸 좀 정상적으로 쓰려면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델타 E는요, 물론 이건 벡터가 됩니다. 벡터가 되고요. 이걸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ES-ER의 형태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금 등가회로를 그리는 그 기준이 사실은 제가 여기 송전단과 수전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송전과 수전이 사실은 배전 쪽에서 이 거리가 길지 않은,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라면 사실은 이거를 벡터로 보지 않고 단순히 스칼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 뜻이 무방하다는 뜻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송전선의 거리가 매우 짧은, 그러니까 우리 뭐 굳이 따진다면 단거리 송전솔로 또는 뭐 배전솔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거죠. 또는 뭐 군해솔로 또는 뭐 손해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여기가 우리가 벡터로 따지지 않고 이 부분을 그냥 스칼라형으로 따져도 큰 무리가 없고, 그 스칼라로 고려했을 때 어떤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쓰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여기가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지워보고요. 지워보고 제가 여기를 다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ER이고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 등가 회로가 그리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사실은 수식이 아니고요. 등가 회로를 좀 그리고 등가 회로에 의해서 옆에 있는 것 같은 벡터들을 그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사 준비해서 발송배전이든 건축전기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사 준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시험을 우리가 보는 거긴 하지만 시험뿐만이 아니고 실제 업무라면 이거를 상대한테 이해를 정확하게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아주 뭐 깊숙한 논리를 갖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등가 회로를 그리고 벡터를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워보자. 지워보고 이 벡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지금 먼저 이 R이 있습니다. 이 R의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R의 벡터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위상각은 얼마냐면 0도가 되는 겁니다. 0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S에 대한 위상각은 얼마가 되냐면 델타각이 되는 겁니다. 델타각.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조금 더 하시다 보면 이 델타각은 전압 상차각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전압
상차각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뭐 발전기 관련해서는 여기를 부하각이라고 사실 부르죠. 부하각이라도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거나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이 전압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전압 상차각으로 일단은 여기서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를 우리는 전압 상차각이라고 좀 부르고요. 전압 상차각 이건 좀 쳐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타는 이제 역률각이 되는 거죠. 역률각. 뭐 책에 따라서는 델타와 세타 기호가 좀 반대일 수 있어요. 기호가 반대일 수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전압과 전압 사이의 각은 전압 상차각이고 전압과 전류 사이의 각, 부하전류 사이의 각은 역률각이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자는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이 역률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좀 볼 것이 여기가 지금 전류 IR이 있죠. 전류 IR. 전류 IR에 대한 게 이 부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IR로 벡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IR을 제가 벡터로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수식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IR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의 형태로 이렇게 좀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복소수로 나타내는데 결국에 이 복소수는 벡터와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뭐 이걸로 다 풀었어도 되지만 이렇게 지금 풀어 쓰지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을 일단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등가회로에서 이 벡터들을 끄집어냈는데 이 벡터에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부하 전류가 IR 벡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미 알았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선로에 의한 그 전압 강화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IR에다가 R 플러스 여기는 이제 벡터로 그냥 표현을 해보자. 플러스 J의 X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 R은 그냥 실수고요. 실수고요. X는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는 90도만큼 뭐 어떤 방향이 틀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복소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90도만큼 앞선 쪽으로 이렇게 좀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임피던스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이거를 쓸 때 R, I, R 플러스 J, X의 I, R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제가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다시 한 번만요. J고요. I에다가 X를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벡터죠. 벡터. 그러면 지금 여기는 상수, 실수니까 상수죠. 상수. 상수에다가 벡터를 하면 사실은 벡터와 동일한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냥 IR이라고 제가 좀 쓴 겁니다. 물론 여기는 I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좀 편의상 이 부분은 그냥 IR로 좀 적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적었고요. 그럼 이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됐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요 부분 하나를 보죠.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J의 I 벡터에 대한 곱하기 J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I 벡터를 90도만큼 방향을 틀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틀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J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소수 관점에서 보면 J축이죠. J축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축이 되는 거죠. Y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평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90도만큼 틀었다 얘기입니다. 틀었다. 뭐 I에 대한 그 어떤 세타각이 있으면 이거에다가 J를 곱해준다면 얘는 I의 세타 플러스 90도라는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이 되는 거죠. 90도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J가 곱해진다는 건 90도만큼 방향이 틀어진다. 왼쪽으로 틀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다시 그려보죠. 그러니까 이런 벡터가 있다면 90도만큼 이 방향으로 틀어지는 겁니다. 이 방향 90도만큼.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낸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좀 지워보고요. 지워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IX로 이렇게 된 거죠. 요 부분이 이렇게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 방향에 있다가 요 방향에 있는 거에서 J만큼 틀어진 거죠. 근데 크기는 X만큼 곱한 거죠.
x만큼 곱한 거에다가 방향이 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x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 어때요? ir 플러스 ix고 전체 i에다가 r 플러스 jx라는 것이 결국에는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나타내 보면,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나타내 보면 결국에는 i에다가 뭐 어떤 임피던스 z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어때요? 이게 이렇게 표현이, 아이고 제가 좀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z가 되는 거죠. z가. 그러니까 ir 플러스 ix인데 z 곱하기 i의 형태로 되는 거죠. z가 아니라 z 곱하기 i의 형태가 되는 거죠. 실상은.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이 부분도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보면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썼던 ES-ER의 ER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뭘 나타내는지를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확인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요 각은 지금 세타죠. 역률각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도 무슨 각이 되냐면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세타가 되고, 그러면 지금 요각과 요각은 서로 억각이죠. 요각과 요각은 억각이고, 그럼 억각이라는 얘기는 여기 90도, 여기 90도니까 이 각이 무슨 각이 되나요? 세타 역률각이 됩니다. 역률각.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가 ES-ER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ES-ER은 결국에는 우리가 ES에 대한 벡터 있고요. ER에 대한 벡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ES에 대한 제곱은 ES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이용을 해보는 거죠. ES에 대한 제곱은 ER에다가 ER의 제곱, ER 플러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구해보면 여기를 뭐 어떤 수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일단은 놓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제곱에다가 요거에 대한 제곱 플러스 이제 뭐가 되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뭐 네모 박스로 그냥 보겠습니다. 네모 박스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x축에 대한 성분과 y축에 대한 성분 또는 뭐 실수와 여기는 허수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네모 박스를 좀 구해보면, 첫 번째 네모 박스 여기를 지어보고, 첫 번째 네모 박스는 이 x축에 대한 부분인 거죠. x축.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나요? 결국에는 요거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요만큼 나눠보면 여기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IR 플러스가 아니라 I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I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IR이 아니라 IX죠. 저도 순간 헷갈렸습니다. IX죠. 이 부분을 IX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은 IX죠. 이 부분이죠. IX에 대한 사인 세타죠. 요각이 지금 세타 값이니까 여기서 요만큼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써보면 ER 플러스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의 사인 세타의 형태로 쓰는 거죠.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이제 요 뒷부분이 남은 거죠. 뒷부분. 요 뒷부분에 대한 게 여기 파란색으로 된 요 부분인 거죠. 여기가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쓸까요? 이 부분.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거에서 요만큼을 빼줘도 돼요. 요만큼. 그러니까 전체 크기 A고요. 거기서 요만큼의 크기 B를 빼주면 되는 거죠. 전체 A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된다.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보는 거죠. 전체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ix 요 거리가 ix죠. 일단 여기서 한번 헷갈리니까요. 여기 좀 지워볼까요? 지워보고요. 전체 길이가 요 전체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전체 길이가 ix에 대한 여기가 코사인 세타죠. ix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죠. 전체 길이가. 그쵸? 그 중에서 지금 요 부분, 요 B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빼주면 B 부분은 어떻게 되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ir에 대한 사인 세타로 되죠. ir의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크기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 구하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복소수로 굳이 구한다면 이렇게 안 구하죠. 2s 2r 물론 여기다 벡터죠. 여기에다가 2r이 아니죠.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i에다가 2s-2r의 벡터는 i에다가 아까 전에 제가 썼던 거 있었죠. i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되죠. r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i에다가 i에 대한 벡터가 사실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좀 아까 전에 요거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죠? 이제 r 플러스 j x의 형태로 사실 이걸 써야 됩니다. 벡터로 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다시 구해보면 결국엔 이 위식처럼 나오는 거죠. 이 위식처럼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사실은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를 좀 잘 보면 이거를 2s 제곱이 있고요. 2r 플러스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 사인 세타의 제곱이 하나가 나오고 뒷부분에 여기가 있는 거죠.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본 거죠. 이 부분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여기인 거죠. 서로.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도대체 어디 갔냐 얘기입니다. 이 부분.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게 송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송전 중에서도요. 단거리고요. 단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은 단거리고요. 또는 이 부분을 그냥 배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배전은 그냥 단거리인 거죠. 단거리 송전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뭐 구내 또는 소내 계통에 대한 뭐 근거리. 그러니까 뭐 잘해야 몇백 미터 또는 뭐 잘해야 몇 킬로미터. 뭐 요 정도 선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멀지 않은 아주 좀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의 어떤 그 전압 강화라고 보는 거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요 세타각이 요 델타각이 있죠. 델타각이 실제로 이게 단거리나 구내, 소내, 배전일 때는 매우 작아서 우리가 0도까지는 아니어도요. 0도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작은 값입니다. 작은 값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작다는 얘기는 요 b에 대한 값 있죠. 요 부분 값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상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는 또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값이 작다는 ES와 ER을 따질 때 요 값이 작다는 얘기는 결국에 요거를 이제는 좀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지워보고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ES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델타 값이 매우 작으면 사실 어떻게 여기가 안 바뀌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원의 크기로 이 크기를 가지고 원의 크기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크기가 크지 않다면 이걸 원을 그리더라도요. 사실 여긴 지금 비교적 각이 크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대한 크기가 큰데요. 만약에 원의 크기 이것이 매우 작다면 사실 이 A 지점과 B 지점의 위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오차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도 된다는 얘기죠. 없애도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ES 부분을 그냥 우리가 스칼라로 봐도 크게 상관없다. 그냥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때요?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쓰는 거는 어디에만 쓰나요? 단거리. 단거리 송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배전선이라고 그냥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 군의 배전,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이죠. 군의 또는 뭐 손해 이런 부분으로 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뒷부분이 안 나오는 거죠. 뒷부분이. 사실은 이게 나오더라도 크기가 매우 작답니다.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를 조금 제가 아주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아주 작고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때요? 아무리 내려도 사실 이렇게 되나 여기서 조금 내리나 여기 뭐 차이가 별로 없죠. 이걸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확대를 좀 해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가 확대를 해보면 좀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는 거죠. 이 부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없다 보니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 있답니다. 무시할 수 있다. 여기를 이게 이쪽으로 가 있네요. 이게 갑자기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아까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기가 요 ES의 크기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무시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S-ER로 하고요. 이 뒷부분, 이 X축에서 이 뒷부분은 무시, 오로지 이 부분만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전압강화 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전압강화에 대한 식에 대한 의미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신다면 상당히 우리가 전기를 이해할 때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장거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장거리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장거리 들어가면 사실은 이 부분이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장거리 계통에서 전압강화 사이즈를 따지는 게 아니죠. 장거리 계통에서는 안정도 위주의 검토를 합니다. 장거리에서는. 그러니까 장거리에서는 전압 유지하기 위해서 전압 강화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가 전압 조정의 역할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장거리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전압 강화 본다. 전압 강화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단거리 위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셨다가 쓰시면 좀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시는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전압 강화식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부분을 특히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하시는데 공부를 조금 아직 이제 처음 하시거나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